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What's in my 폰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어떤 어플들을 통해서 생활비도 절약하고 어떤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좀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평소에 보는 것들, 부동산 공부할 때 보는 거, 금융, 카드, 주식 투자, 그리고 스토어나 부업 관련한 거, 세금이나 편의, 상품권이나 포인트, 장보기, 쇼핑, 자기계발, 자녀 관련한 거, 여행, 문화, 교통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부동산 공부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신혼부부 때 1주택을 마련을 했다가 2020년 하반기에 주택을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다시 또 1주택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또 요새 비규제 지역, 지방 투자에 약간 관심이 가가지고 그런 물건들 그리고 또 분양권 같은 거를 좀 보고 있어요. 가장 처음에 제가 요새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바로 부동산 지인이라는 어플, 그리고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요거 세 가지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청약이나 분양 관련 소식은 분양 알림이라는 걸 보는데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양 알림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양을 빠짐없이 좀 알람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청약 예정인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약 모집 예정인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현재 모집 중인 거, 그리고 이제 1주택이신 분들은 또 무순위 자녀 세대, 아니면 저가점자 분들은 무순위 자녀 세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청약 공고는 청약홈이라는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보다가 오늘 청약을 넣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청약 접수를 클릭하면 자, 여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 버튼으로 청약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바로 청약홈으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약홈에서 물론 청약을 신청을 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이 분양 알림이라는 어플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오늘 늦잠을 잤거든요. 요거 보다가 아파트 실거래가, 요 어플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그런 어플이긴 해요. 부동산 스터디에 필요한 그런 웬만한 데이터들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도로 아파트도 찾을 수 있고요. 서울 지역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형대로도 볼 수 있고, 세대수로도 볼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명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잠실 쪽이다. 잠실에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파크리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파크리오가 기존 대비 이제 가격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여기 아래 보면 실거래가가 다 찍혀 있죠. 거래 동의나 층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매물도 볼 수 있고, 매물 더보기를 누르면 나옵니다.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항공뷰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요. 여기 보시죠.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동별로 매물 현황도 볼 수 있고요. 웬만한 게 통계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언제 많이 샀는지, 월세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나 아파트 미분양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단지를 2개 단지를 놓고 비교까지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어서 초보자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도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실제 입주민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파크리오를 누른다고 하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말풍선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조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층간 소음이라던가 이 주변에 정말 가까운 그런 환경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호갱노노도 실거래가부터 해서 대출 계산기 같은 것도 다 나오고요. 세금도 어떻게 되는지 일조량도 볼 수 있고, 요새는 웬만한 게 거의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를 자주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매수자들, 매도자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좀 분위기 파악용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 자기 단지 아니면 일부러 자기 그 동네나 아파트 좋다고 계속 시세 올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금융카드인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저는 토스뱅크를 최근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 파킹 통장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2%까지 줍니다. 요거를 뭐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공모주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금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야 될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토스뱅크가 약간 그 서비스가 바뀌었거든요. 하루 단위로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어제까지 쌓인 이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매일 들어가서 누르셔가지고 지금 이자 받기 요거를 클릭하면 조금이지만 이자를 조금 더 복리로 챙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자가 5,147원이 통장에 쏙 들어왔다고 나오네요. 요게 5천만 원 맡겼을 때 하루 단위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과의 그 차이가 이자가 한 5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적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있어요. 여기 보험 어플이 깔려 있거든요. 제가 가입한 보험, 아이가 가입한 보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플도 당연히 깔아 놓지만 보험금 청구하는 어플이 따로 깔아야 되는 그런 보험사들도 있거든요. 바로 병원에 이제 갔다 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험금 청구 있잖아요. 바로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뭐 날짜랑 뭐 영수증 사진 같은 것만 올리면 1,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거의 바로 들어옵니다. 보험 가입만 하고 실제로 청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좀 나이대가 어린 분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실비는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해 두시고 이렇게 어플 까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청구를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천할 만한 어플이 계좌 통합 관리 어플, 어카운트 인포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는 나의 뭐 계좌 잔고라든지 아니면 뭐 숨어 있는 아니면 잠자고 있는 그런 카드 포인트 같은 거, 보험료 뭐 내가 청구를 안 한 내역들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카드 포인트 현금화라고 딱 나와 있네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제 카드에 포인트가 1979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비씨카드는 26포인트 이렇게 딱 쭉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모두 신청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내 그 계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계좌로 바로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카드 포인트를 그냥 어떤 가맹점에 특정 가맹점에 가서 포인트로만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좌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은행권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보통 언제 가입했는지 막 모르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SC제일은행 안 쓰거든요. 보면 3,972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잔고는 여기에 뜨긴 하지만 해지는 불가해요. 내가 뭐 1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통장 잔고가 50만 원 미만인 것들은 이렇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계좌 해지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셔가지고 보통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앞전에 한 14만 원 정도를 제가 숨은 돈을 이미 찾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까시고 여기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해지를 하셔가지고 바로 내가 쓰는 통장으로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 투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주식 계좌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계좌, 뭐 남편 계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 주식 계좌도 있기 때문에 뭐 신한거, 미래에셋, 크레온, 미니스탁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거는 뭐 딱히 소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투리 돈으로 조금 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생골드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어차피 내가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뭔가 소비성으로 쓰는 거 말고 투자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생골드에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식 공부 같은 경우에는 investing.com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요거 초보자분들이 되게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부터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지수부터 볼 수 있고요. 선물이나 주식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애플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근에 어떤 뉴스라던가 7분 전에도 올라온 게 있네요. 기술적 분석까지도 여기서 해줘요. 물론 이것만 보고 우리가 뭐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극 매도하라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분석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캘린더에서도 주요 정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배당 캘린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ETF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인기 종목 같은 것도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많이 사는지 관심을 갖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제가 상품권이나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저는 카드를 저희 집에서 2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뭐 5%, 10% 할인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다 그 항공권 그 적립되는 카드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냐면 저는 지역 화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을 거의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역 상품권을 보통 구입할 때 10%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서울 지역 사람들은 이게 서울페이로 바뀌긴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상품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강북, 관악, 뭐 구로, 웬만한 지역이 다 보이시죠? 10% 할인을 받아서 상품권을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1인 그 계좌 구매 한도가 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어치를 제가 실제로는 63만 원을 내고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하시면 웬만한 데 다 돼요. 뭐 미용실부터 해서 마트, 약국, 병원, 주유소까지 다 되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실제 여기서 결제도 할 수 있죠.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생활비는 이렇게 지역 화폐로 방어를 하는데 기프티콘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친구들과 뭐 카페에 만나서 뭐 스벅에 가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카카오톡에 정가를 주고 선물하기 기능을 썼는데 요새는 이제 2가지를 거의 씁니다. 일상카페 어플이랑 기프티스타라는 어플을 많이 쓰거든요. 정리하면 일상카페는 남에게 선물을 줄 때, 그리고 기프티스타는 제가 직접 사 먹을 때, 둘 다 이제 취급하는 건 똑같은데, 자, 일상카페는 중고 어플은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어플인데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서 선물하는 그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할인을 보면 BHC 뿌링클이 지금 12% 할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2만 원인데 17,6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중고 쿠폰을 사게 되면 친구들한테 막 저장을 해서 보내거나 캡처해서 보내야 돼서 조금 민망했어요. 근데 요거는 선물하기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랑 똑같은 기능으로 선물할 수 있고 편지까지 써서 보낼 수 있거든요.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그래서 요거는 되게 편리하게 돈도 아끼면서 뭐 생색내기도 좋고 투썸도 지금 11% 할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스타는 조금 더 오래도 전에 사용했던 어플이었는데 여기는 다만 선물할 때는 쓰지 않아요. 제가 그냥 쓸 때 두 어플을 켜놓고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썸인데 12% 할인이 되잖아요. 아까는 11%였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그냥 편한 걸로 쓰셔도 되고 그냥 내가 쓸 건데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하면 기프티스타가 조금 더 싸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매해서 하죠. 기프티스타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냥 제가 기프티콘 선물을 받았는데 요거를 그냥 중고로 팔고 싶다 할 때 이 어플을 활용하는 거고, 일상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을 제가 사는 거죠. 장보기 어플은 저는 이제 쿠팡이랑 그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인어교주 해적단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 인어교주 해적단은 해산물 시세를 좀 볼 수 있고 실제로 구입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이나 전국 지역에서 수산시장 있잖아요. 거기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종종 가는데 가기 전에 현재 시세가 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후기가 좋은 곳들 위주로 제가 방문을 해요. 요새 대게가 철이거든요. 대게값이 싸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노량진을 딱 검색하면 모든 품목에서 게, 새우류, 대게를 보면 지금 시세가 키로당 4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많이도 하고요. 쇼핑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인어교주 해적단은 AS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물건을 받았는데 좀 이거 별로다, 뭐 상한 게 왔다거나 그러면 여기 글을 남기면 굉장히 대처를 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자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할 때, 생활비를 쓸 때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 어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쓰지 않은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뭐 육아용품을 살 때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상품권이나 외식 상품권 같은 거 구입할 때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당근마켓에 우리가 아이랑 전시회를 보러 간다 이럴 때도 제가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로 사는 거죠. 저는 또 부모님이랑 뭐 63빌딩 가서 외식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중고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거를 또 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거의 20%, 원래는 막 20 얼마가 나왔는데 막 5, 6만 원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어플이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나 윌라 오디오북을 구독을 하고 있고요. 일기는 세 줄 일기라는 그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할 때는 알라딘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요.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하는 어플이에요. 제가 어떤 그 순간을 좀 기록하고 싶을 때.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마스크팩 한 거를 거의 기록해 놓거든요. 1년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아이 케어하고 뭐 일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특이하게 이렇게 팩을 하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문화 어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뮤지컬이나 공연 보는 거 전시회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랑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가요. 근데 사실 이거를 매번 제 돈으로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플이 바로 컬처블룸입니다. 이건 어플이라기보다는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인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빼놓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3월에도 오늘도 촬영하고 나서 오늘 오후에 아이랑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백희나 작가님의 유명한 책을 뮤지컬화한 공연이에요. 어린이 공연인데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체험단에 뽑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너무 추천드린 이유가 체험단이 뽑히려면 되게 인플루언서여야 되냐?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활동할 때 구체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만들어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올립니다. 거기에 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 컬처블룸이 보시면 공연 리뷰단 모집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그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끔 내가 남겨주면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3월 달에도 2번이나 당첨이 돼가지고 보러 갔고, 평일에 비교적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게 긴급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정말 강추하는 네이버 카페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아니면 카드사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스사사라는, 이것도 네이버 카페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놔요, 보통. 그래서 키워드 색을 제가 쓰고 있는 뭐 신한카드, 아니면 제가 인천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이랑. 그래서 올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알아서 진짜 이런 거에 빠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프로모션 보면 뭐 국내 호텔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거에 막 자주 들어가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해 두고 그게 알람이 울리면 내가 파라다이스 시티 가보고 싶었는데 하고 딱 보면 지금 뭐 이벤트가 있구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또 무료로 문화 티켓을 받는 어플이 무비풀이랑 문화 알림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행 중인 이벤트라고 해서 바로 뜨거든요. 근데 이제 무비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공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로 공연이나 전시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큰 공연을 보고 싶다, 대신에 조금 어떤 리뷰를 좀 남기는 거 괜찮다면 그때는 컬처블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 뭐 이런 거는 맘파파나 키즈노트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이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 알림장 받는 거 관련된 거고, 아이사랑도 뭐 보육료 결제하는 이런 거라서. 보리보리는 쇼핑몰이에요. 아이들 의류나 그런 필요한 것들, 물품 살 수 있는 쇼핑몰인데 제가 유일하게 그냥 들어가서 쇼핑할 때 좀 참고를 하는 어플입니다. 저는 참고로 모이몰른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관련자는 아니고요. 하나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요. 약간 아울렛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 뭐 보세 브랜드도 있지만 보통 아이 의류 브랜드의 아울렛 상품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금과 편의 부분, 드림어리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머리 이제 미용실 가고 싶을 때 자주 활용을 하는 어플인데요. 제 돈 주고 가려고 이걸 보는 어플은 아니고요. 이 어플이 그 헤어 모델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내 얼굴 사진을 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출이 필요 없는 모자이크를 하거나 뭐 뒷모습만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지역을 내가 가까운 미용실 뭐 1km, 5km, 10km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펌이 있는데 모델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염색도 모델은 3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 뒷모습 촬영합니다, 앞모습도 촬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모델들은 거의 가격이 없거나 뭐 한 3만 원, 몇만 원 정도예요. 일반 시술은 보통 한 2, 30만 원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플 들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알게 된 어플이거든요. 올라케어라는 곳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어플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진료 신청하기가 되면 코로나 해서 재택 치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가지고 뭐 일반 증상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진료 희망 시간, 뭐 제가 원하는 그 병원을 선택하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약도 배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당일날 배송을 받는 것도 있고요.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진료가 끝나면 약을 약국에서 또 저희 집까지 배송을 또 보내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나 오미크론 확진되신 분들도 요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주부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게 가끔씩 청소를 맡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당신의 집사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여기가 좋은 게 다른 어플보다는 비용이 몇천 원 더 비싸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와주시는 분들의 평점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 뭐 경력 몇 년, 평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집사라는 어플에서 이모님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정기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워킹맘 분들은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후기 보시면서 좀 맞는 분들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어플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